완전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호합니다. 숙련된 운전자가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즉시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훌륭한 중간 단계가 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내연기관과 현대적인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전력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대 하이브리드는 그러한 기계의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하여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등급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부문에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모델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최고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위는 지난 2020년의 요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이브리드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고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모델은 신선하고 관련성이 높으며 1에서 2년 전에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위의 기초는 영국의 자동차 잡지인 와카와 충전소 공급업체인 마이너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범주에서 리더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메르세데스 A250이 이 모델은 확실히 가장 저렴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등급에 100% 포함될 자격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혁신 측면에서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는 독일 거대 기업의 발전에서 우선순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장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전기 자동차 버전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메르세데스 A 클래스였습니다. 다재다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영국 출판물이 자동차의 대도시와 대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가족 하이브리드라는 칭호를 부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리터 트렁크가 없습니다. 수화물에는 적당한 345리터가 할당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구사항, 심지어 가족 요구사항에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차는 운전하기 쉽고 매우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A250이 여러 버전이 생산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AMG의 스포츠 트림 레벨로 제공됩니다. 기술적 특성으로는 전기모터와 4기통 1.3리터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된 215마력 엔진을 강조할 만하다. 전륜구동과 경쟁의 여지가 없는 8단 자동 변속기만 제공됩니다. 6.6초 만에 0에서 100까지 가속됩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메르세데스의 최고 속도는 시속 234km에 이른다. 100km 주행당 1리터 미만의 액체 연료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약 50에서 60km를 전력으로만 이동합니다. 메르세데스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면 70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각적 테스트가 수행되었지만 선언된 이러한 특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아 니로, 작은 도시 크로스오버를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옵션입니다. 영국 출판물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아 니로가 우승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카테고리였습니다. 작고 실용적이며 귀여운 자동차, 최고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정상에 오르는 것은 기대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니로는 2016년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하이브리드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곧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등장했습니다. 2019년에 니로는 완전 전기식 구성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클래식 하이브리드부터 충전식 하이브리드 형태의 중간 링크를 갖춘 본격적인 전기 자동차까지 3가지 버전의 니로 자동차 제품군이 탄생했습니다. 2020년은 예상되는 스타일 변경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기아 니로는 가장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 외에도 내부와 외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4년 최고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포함된 등급에 대해 이야기하면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후드 아래에는 전기 모터와 함께 작동하는 1.6GDI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총 출력은 141마력이다. 그리고 클래식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이 1.56kW에 불과하다면 충전용 배터리 용량은 8.9kW입니다. 전기 견인력만으로 자동차는 49km 위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언급된 수치는 테스트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과 일치합니다. 크로스오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전륜구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버전은 앞바퀴쌍으로만 구동됩니다. 포드 쿠가, 미국 제조사 포드이 가솔린 전기 크로스오버 쿠거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저렴한 하이브리드 승용차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용을 100% 정당화합니다. 새로운 포드 쿠거가 가족의 3세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조사도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소한 유럽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이전 제품의 성공을 반복하십시오. 포드는 최초로 3가지 버전의 전기 크로스오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자 완전 전기차다. 신제품은 새로운 포드 포커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클래식 내연기관 외에도 하이브리드 버전도 라인업에 제공됩니다. 디젤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150마력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량은 100km당 4리터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충전식 버전이 더욱 경제적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소비량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명시된 특성에 따라 자동차에는 100km당 1.2리터의 연료와 15.8kW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크로스오버는 전력만으로 최대 56km를 주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빈 탱크를 사용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면 자동차가 자체 동력으로 40에서 45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을 권장합니다. 2024년에 포드는 131마력 전기 모터를 갖춘 쿠거를 출시할 예정이다. 152마력의 2.5리터 가솔린 4기통 내연기관과 함께 작동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225마력을 제공합니다. 포드 관계자는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6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충전기에 연결하면 3.5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할 때 기술 및 운영 특성에 주의하세요. 포드 쿠거 하이브리드의 PHEV 버전의 무게는 거의 1850kg입니다. 스포츠 크로스오버의 성능과는 거리가 멀다.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이며 0에서 100km까지 9.2초가 소요된다. 어떤 사람들은 기어박스에 대해 위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연속 가변 CVT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관총은 여전히 자체를 제한했지만 아마도 조금 후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차는 실용적이고 매우 넓고 편안하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를 위한 좋은 선택은 물론 장거리 가족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BMW X5 2024년에도 BMW는 업데이트와 첫 공개를 통해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담하지만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하이브리드 발전소를 갖춘 새로운 BMW X5가 확실히 인기 제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식, 크로스오버는 업데이트된 X5 라인의 대표 제품입니다. 자동차는 전기 견인력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륜구동 대형 크로스오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합발전소에는 6기통 286마력의 3.0리터 가솔린 엔진과 113마력의 전기모터가 탑재된다. 이 모든 것이 전륜구동으로 가능합니다. 총 출력은 400마력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394마력에서 멈췄다. 토크는 600Nm로 인상적입니다. 발전소는 8단 자동 변속기는 물론 X드라이브 지능형 4륜 구동 시스템에도 연결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35km였지만 전자적으로 제한됐다. 0에서 100까지 가속하는 데는 5.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대규모 크로스오버의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전기 견인력만 사용하면 자동차는 시속 135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해 말하면 용량은 이며 작동 조건에 따라 파워 리저브는 67에서 87km입니다. 3.7kW AC 전원에 연결하면 충전하는데 6시간 미만이 소요됩니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 부문의 최고 대표자가 2등급에 포함됩니다. 스코다 슈퍼브. 편집자의 선택은 스테이션 웨건 차체의 하이브리드 체코 자동차 슈퍼브에 떨어졌으며 이를 해당 부문에서 최고의 스테이션 웨건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또한 리프트백 버전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스코다 슈퍼브 iV PHEV입니다. 즉 충전식 하이브리드이다. 이 버전은 엔진 라인 업데이트와 체코 자동차 회사의 주력 제품에 대한 계획된 페이스리프트의 일부로 등장했습니다. 슈퍼브는 처음으로 전기 구동 장치를 탑재하여 자동차를 더욱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은 터빈과 전기 모터를 갖춘 1.4리터 TSI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는 160kW의 전력과 400Nm의 토크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자체는 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무게는 135kg입니다. 전기 동력으로 리프트백과 스테이션 웨건은 약 55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혼합 하이브리드 모드의 파워 리저브는 850km에 이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3.6kW AC 전원이 필요합니다. 완전 충전에는 3.5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주행 중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BMW 330이 BMW 새 시리즈 제품군의 대표 하이브리드입니다. 더욱이 독일 회사의 분석가들은 전체 3시리즈 판매량의 약 25%가 하이브리드 버전에서 차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엑스트라 부스트라는 새로운 기능의 존재로 인해 크게 설명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출력을 잠시 289마력까지 높일 수 있고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행거리를 50%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출력은 320i의 2.0L 4기통 터보 엔진과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달성됩니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엔진에서 181마력, 전기 모터에서 111마력을 낸다. 일반적으로 최대 출력은 249마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엑스트라 부스트 기능을 켜지 않으면 자동차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M 스포트 트림은 비교할 수 없는 운전 및 핸들링 경험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추진력, 감정, 그리고 수소화물의 대담한 성격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입니다. 충전식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면 100km당 약 1.7리터의 연료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드에서는 전기가 적극적으로 소비됩니다. 2월 박스에 연결하면 충전에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서 충전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 볼보 XC90, XC90으로 대표되는 볼보의 업데이트된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크로스오버를 리차지 T8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 자동차는 모듈식 스파 트롤리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 모델의 후드 아래에는 드라이브 E 시리즈의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차지 T8 트윈 에너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하이브리드 버전에 대해 이야기하면 87마력 전기 모터와 함께 320마력 터빈이 장착된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407마력을 제공했습니다. 와 함께 LGV 리튬이온 견인 배터리를 사용하면 자동차는 약 4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충전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하는 데 4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콘센트는 접지되어 있어야 하며 220V 전격이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연장 코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동성을 지닌 7인승 크로스오버라는 점을 덧붙일 가치가 있습니다. 2.0L 터보차저 엔진과 전기 모터에도 불구하고 이 거인이 단 5.6초 만에 처음 100km까지 가속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포르쉐는 가장 비싸고 럭셔리하며 흥미로운 자동차를 생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자동차 중 하나가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입니다. 업데이트 후에도 136마력의 전기 모터가 후드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4기통 터보차저 내연기관을 탑재해 성능이 향상됐다. 기존 550마력 대신 571마리의 말이 등장했다. 총 출력은 700마력에 도달했습니다. 와 함께 이제 하이브리드 파나메라는 0에서 100까지 가속하는데 3.2초가 소요되는데 이는 이전 버전보다 0.2초 향상된 수치입니다. 최고 속도도 시속 315km로 높아졌습니다. 전력으로 자동차는 50km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포르쉐는 주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에 복귀했습니다. 462마력의 파나메라 4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버전은 2.9L 6기통 내연기관과 용량이 늘어난 배터리 팩으로 구성됩니다. 이 버전에서는 전기 견인을 통해 내연기관 없이 최대 56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젊은 하이브리드의 가속은 100km까지 4.4초가 걸리며 최고 속도는 이제 시속 280km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현재 완전 전기 자동차가 적극적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중고차를 찾고 계십니까? 하무프로 웹사이트에 주목하세요. 하무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자동차 카탈로그, 엔진, 기어박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부품의 고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하무프로 웹사이트로 이동, 그리고 중고차에 가능한 모든 약점을 알아보세요.